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두산전교과서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토의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먼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토의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쪽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6쪽에 보시면요, 토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토의의 뜻과 유형인데요. 토의라는 무엇이냐?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말입니다. 즉, 토의의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토의의 유형을 살펴보시면요, 패널 토의, 포럼, 심포지엄, 원탁 토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 글이 바로 패널 토의입니다. 3명에서 6명의 토의자가 일반 청중 앞에서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의의 형태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포럼은 무엇이냐면 토의자가 청중을 상대로 강연을 한 다음에 청중이 직접 참여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토의 형태입니다. 심포지엄은 무엇이냐? 토의 문제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해 해결책을 제안하는 토의 형태고, 원탁 토의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규칙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 형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는요, 이 패널 토의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 글의 종류가 패널 토의이기 때문에 이 패널 토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38쪽으로 오셔서요,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주제로 모의 패널 토의를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바로 토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토의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주제이다. 자, 2010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 12.4%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으며, 어떤 수치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57%가 청소년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용했죠. 객관적 자료를요.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믿을만한 글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 팀장이신 전소통님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진련님, 중학교 교사이신 이배우님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오늘 토의는 먼저 세 분의 패널께서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논제가 되겠죠? 논의할 주제가 되는 거예요. 패널 간 토의를 거쳐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소통은 김진련님 순으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시작을 알렸죠. 자, 그럼 바로 가보죠. 대부분 청소년은 학업 부담을 잊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여가 활동을 할 것이 없어서 인터넷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첫 번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마땅히 할 다른 여가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된다 이거죠. 인터넷 중독의 원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갈등이 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이죠. 따라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정서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더하는 거죠. 추가로 이야기해보겠다 이거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터넷 중독의 해결 방안 1번이고, 상담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리고 이미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인 청소년에게는 상담 치료와 심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소통 상담원 팀장은 이 세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들 보죠. 신경정신과 전문의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청소년이 인터넷에 중독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있다 보면 팔과 어깨에 근육통이 생기거나 인터넷 중독의 증상이죠.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수화불량이나 두통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2번 인터넷 중독의 증상 2번. 또한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가상 공간에 집착하게 되며 컴퓨터가 없을 때 공허감, 우울, 초조 등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울증이나 강박증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인터넷 중독 증상이 이렇다는 거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사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자, 그럼 39쪽 다음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 때문에 학습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이죠. 이것이 학습에 지장을 준다 이거죠. 이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긴 시간 동안 혼자 있다 보니 인터넷 접속 시간과 이용 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뭐냐? 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주고 그것을 조절해주고 제재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독된다 이 소리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 가정에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지도해야 된다 이거죠. 또 더하기죠. 자녀와 대화 시간을 자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교사의 해결 방안. 네, 지금까지 세 분 패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 가정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뭐 했어요? 앞에서 패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거죠. 사회자 역할입니다.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제 패널들 간의 다른 점이나 의견이 다른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40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단부터 갑니다. 전 소통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 중독의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교사가 느낀 문제점이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상담치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했어요. 질문했죠. 상담센터의 종류와 성과를 물었어요. 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는 2곳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응답.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예방 교육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군데라 그랬죠?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그리고 색깔 좀 바꿀게요. 보기 편하게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뭡니까? 상담센터 1번, 2번이다라는 거죠. 1번, 2번. 전국에 있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인터넷 중독 초기 단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담 치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상담센터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 이게 어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합니까? 수용해 주는 거죠. 특히 초기에는 상담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중독 증상이 심각한 경우 초기에는 상담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독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독도 질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치료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거 의사의 의견을 물론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 치료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죄송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중독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치료가 왜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상담을 통해서 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상담원 팀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약물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상담 치료를 같이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치료 속도도 빠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패널들 간의 의견을 조절해서 논제를 발전시키고 있죠? 자, 이야기 되어지는 화제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원과 병원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원과 병원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이게 패널들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종합한 의견이죠. 이거를 조금 바꿔볼까요, 말을요? 거친이라고 합시다. 자, 40쪽 남은 41쪽 남은 단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했으니까요. 이제 여기부터 해보죠. 청소년 상담원은 인터넷 중독 후 예방 교육과 초기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치료 의지가 없는 학생들의 상담 치료를 맡고, 병원에서는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도맡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패널 간의 토의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과 청중 간의 질의응답을 청중 1. 중학교 학생을 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이 배우님께 묻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인터넷 중독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죠?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터넷 중독 관련 대책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목 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학교와 협력하여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 첫 번째가 뭡니까?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요거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하여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1번) 또는 (2번) 이렇게 되겠죠. 네,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요일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의 관심, 사회적 대응과 의학적 치료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토의의 결론이죠. 토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패널들 간에 주장하는 것, 그 의견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요. 또 의견을 조절해서 어떠한 의견을 냈습니까? 자, 이제
병원과 상담원과 병원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모여야 된다.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지금 상담원 팀장과 의사, 교사가 밝힌 의견,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